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59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묘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월령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병화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불의 기운은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도 화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화가 되고 똑같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의미하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는 겁니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존, 공생하는 관계가 되죠. 양은 음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고 음은 양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다. 양화가 있어야지 음화가 있는 것이고 음화가 있어야지 양화가 있는 것이다. 남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있는 것이고 여자가 있어야지만 남자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음양의 개념인데, 그렇다면 이 양화인 병은 어떤 화인가?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태양이 병화라는 뜻은 아니고요. 병화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태양,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라고 보는 것이고 태양과 같아 비유를 그래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축지화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촛불 같은 개념으로 보거나 전기불 또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보고 하늘에서 태양이 양화가 된다라고 하면 하늘에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은 음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에 비해서 그 빛이 더 강렬하고요. 정화에 비해서 그 열기가 더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그 빛과 열기가 조금 음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달빛, 별빛을 보면 막 맹렬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죠. 괜히 보름달이 떠 있으면 괜히 연인들끼리 모여서 저기 공원에서 데이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렇게 병화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 날 그 공원에 햇빛 받아가면서 서로 연애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도 이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 맹렬하고 또 천하를 비추고자 하는 그러한 또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가 되는데, 일단 화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화인 정화하고 양화인 병화가 있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정화, 일간이 병화일 때는 대체적으로 빛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글자에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건 열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일간이 왕하게 되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뜨거운 열기는 조후하는 개념으로서 억제를 시켜주지만 정화의 빛이라든가 병화의 빛은 뭐라죠? 수보양광해서 그 빛을 더욱 밝게 만든다. 예를 들면 보름달이 떠 있는데 산 위에 보름달이 떠 있는 거하고 강이라든가 호수 또는 바다 위에 보름달이 떠 있으면 그 물이 밑에 있는 강호수 바다가 그 빛을 보강해주면 그 빛이 더욱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병화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빛은 더욱 밝아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무 화가 치열해지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만물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후하면서 빛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정화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을목이 아닌 양목인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에는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정화의 입장에서 간목이 너무 많으면 경금으로서 값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승목인 을목이 많은 경우에도 이때도 경금으로서 을목을 갖다가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월이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월의 지지를 월지, 월령이라고 하고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됩니다.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 계절 이다라고 하면 그냥 춘하, 추동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 계절의 월지 안에는 왕세의 개념과 왕세와 그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명리학에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사주를 볼 때 뭔 백호 대살 찾고 있고 무슨 망신살 찾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이론들은 아니고요. 옛날 신살 이론인데 그걸 가지고 사주를 보면 대반 물론 소가 뒷걸음질 쳐가면서 쥐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통 이론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지 신살 몇 개 가지고 신살 몇 개 한다고 해서 자기가 다 뭐 고수인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주는 중화된 사주가 좋다고 하잖아요. 중화된 사주. 그 중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왕쇠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찰한자에다가 뜨거울 열자가 됩니다. 여름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뜨거울 때는 여러분들 선풍기, 에어컨 하다못해 부채를 가지고 뜨거운 열기 식혀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 한이라고 하는 찰한자 중요 해자축어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죠? 그 추울 때는 난방을 하든 태양빛을 받든 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한열의 중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고요.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은 왕한 거고 쇠한 거죠. 어느 신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 어느 신이 너무 약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목이 너무 왕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일간인데 목이 너무 왕하면 목이 정화를 굉장히 막 생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불을 꺼뜨리게 되는 것이니 왕한 목을 경금으로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왕세에 대해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 절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에 대한 기준점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월령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월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 다 간과하고 대운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운도 마찬가지로 월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삼재, 공망, 신살 이런 것도 크게 의미 없으니 거기에 빠지게 되면 명리학의 어떤 깊은 진수의 맛은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제 봄이 되겠습니다. 봄이 되면서 또 절기의 개념도 있죠. 절기. 이 묘월은 절기가 경칩과 모가 그렇죠. 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칩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겠죠. 인월이라고 하는 초춘에서 묘월이라고 하는 중춘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계절은 바뀌지 않죠. 초춘에서 중춘이면 같은 봄이기 때문에 묘, 진, 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 봄에 해당이 됩니다. 춘절이라고도 하고요. 인월은 초춘, 초봄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만춘, 개춘 이런 식으로 해서 봄이 된다. 그리고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겠고요. 인월은 목의 임관지,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 목이 실로 왕하고 목은 화를 생하게 되는 것이니 목이 왕한 인묘월에는 화도 같이 왕해지게 되겠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이 왕하면 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토는 약해지는 것이고 수생목하게 되지만은 수가 목을 생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수 축이 되는 것이니까 인월 묘월에는 수도 세력을 잃게 된다. 포태법으로 수는 인월의 병지, 지금 묘월이면 사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약하게 되죠.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살에 응용을 하죠. 특히 12신살 같은 데에 응용을 하면서 그 척도로 본다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만 이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왕세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 묘월 하나만 가지고도 목화 왕하고요. 토, 금, 수 약하다 이렇게 빨리 머릿속에서 캐치를 해 주어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화일간이 이렇게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인성이 왕하죠. 인성이 목생화하니 정화일간이 당연히 세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이 징기하죠. 사양이 징기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약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정화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제가 비유를 할 때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닥불. 근데 모닥불을 피면 좋은 장작을 가지고 피워야 되는데 물 묻은 풀이라든가 아직 마르지 않은 잡풀을 가지고 모닥불을 피우면 불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연기만 이렇게 나게 되는 것이죠. 묘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목과 달라서 묘월의 목은 그 봉기가 뭐예요? 봉기가 을목이고 을목은 습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의 정화 입장에서 인성이 왕이긴 하지만 이것은 습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화가 인성은 있지만 이렇게 생이 잘 되지 않으면 인성은 뭐예요? 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공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렇게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활활 타지 못하고 연기만 나게 되면 학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정규적인 어떤 교육이죠. 예를 들어서 초, 중, 고, 대 이렇게 해서 정규의 어떤 교육보다는 편인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공부 있죠. 뭐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같은 거, 역술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잘 되지만 정규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공부는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으면 습목의 왕이기 때문에 저 습목은 어떻다?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금으로서 쉽게 말하면 젖은 풀을 갖다가 제거시켜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습목의 정화를 생하는 것이 좀 억제가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경금은 습목을 제거시켜 주고 또 간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벽갑에서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경금이 없는 상태에서 묘월에 간목만 있게 되면 이거는 목다화식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간목은 없는데 그래서 경금은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은 괜찮은 게 뭐냐면 습목을 경금이 베어다가 말려서 태운다라고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은 이 상황에서 조금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경금은 반드시 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라도 경금도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정화가 지지의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 경금도 있고 간목도 있고 그다음에 화두 뿌리가 있으면 연후에 뭐 여력이 있으면 임수까지 대동하게 되면 완벽한 사주국세가 되는데 사두 8글자를 가지고 그 모든 걸 우리가 챙길 수는 없죠. 욕심입니다. 욕심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되면 경금 간목을 치용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다시 화가 세력이 얻게 되면 임수를 대동해서 보강한다 정도 이렇게 묘월의 정화는 정리를 해두시면 사주를 보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사주로 볼 때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원령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떤 분들 격국, 용신, 무용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격국, 용신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필요 없다 그러지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 또한 격국용신은 너무너무 깊이 막 땅끝까지 파고 갈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음화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목이 일간 정화를 생하는 목생 화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생아자 월지가 나를 생한다 생한자가 되고 저거는 바로 인성이라고 쓰죠.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대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음대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양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편인 격이 된다. 단 묘월의 정화만 놓고 봤을 때는 모왕 자, 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저거는 쉽게 뭐가 된다?
어떻다? 화식이 될 수 있다.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을 꼭 필요로 한다. 정제이죠. 선생님 신금은 필요 없으니까 신금도 경금에 없으면 신금도 쓸 수 있겠지만은 목을 제하는 용도에 있어서만큼은 신금보다는 경금이 월등히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묘월에 간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신금 가지고는 간목을 억제할 수가 힘이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경금을 쓰는 것이고 다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월간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죠. 자, 묘 중에 있는 월지의 본기가 투출된 것이고 승목이 더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화가 질식할 수 있는, 질식해서 꺼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인데 역시나 연지에 묘목이 다시 있으니까 거의 10중 8구는 목다 화식, 그것도 뭐예요? 간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승목이 많아가지고 불 피우는데 물에 빠진 풀 뜯어다가 불 위에 딱 얹어놓는 거고 똑같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될 것이고 항상 연기가 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많아질 것이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우유부단해지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앞을 가고 있는데 뿌연 연기만 계속 모락모락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개가 껴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신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런다? 그렇죠. 인성이 목 때문에 그런 것이니 엄마가 자식을 너무 품에 안고 오냐 키우면 자식을 어떻게 된다?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앞길을 인성이 막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목다화식, 모왕자쇠가 되는 것이다. 물론 개수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이 개수가 는 정화를 바로 직극하게 되니까 정화 개수를 보면 두려움과 뭐가 있습니까? 공포, 매우 진취적이지 못하고 자꾸 엄마 친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품게 되죠. 그러니까 이 품을 때 품더라도 자꾸 네가 뭘 할 수 있다라고는 자신감을 불어일으켜 주면서 자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죠. 식신입니다.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뿌리였고 그냥 승목의 어떤 생조인데 그 생이 잘 되지 않는다. 개수까지 있으니 정화 일간 정화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공부도 잘 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생시에서만은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경금을 얻었습니다. 경금을 얻어서 목을 지해주는 건 괜찮고요. 자수축토가 있으면 이거는 자축합토로 봐서 이거는 그냥 금이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화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죠. 자, 인성이 왕하다고 해서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인성이 왕한 것과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한 것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이렇게 써드릴까요? 다릅니다. 일간 스스로 왕한 거하고 인성이 스스로 왕한 거하고 다르죠. 자, 예를 들면 부모님이 판사, 검사 뭐 하고 있는데 애기는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침 흘리고 다녀. 이거는 부모님 덕을 그냥 볼 뿐인데 부모님도 판검사를 하는데 애도 뭐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하고 대학 다닐 때도 총학생회장을 하고 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 애기도 잘난 거죠. 그래서 인성이 왕한 거하고 일간이 왕한 거는 다른데 이거는 뭐 경금이 있어서 벽갑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을 억제해 주어서 정화 일간이 살긴 산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은 것은 아니다. 신축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신해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죠. 일간이 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모광절에 다시 목이 왕하죠. 이거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정화는 묘에는 통곤할 수 없지만 인해는 통곤할 수 있고 인중 간목의 생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나 목이 너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왕하다. 너무 목이 왕기 때문에 이것도 목다화식이 될 수 있겠고 역시나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정화일간이 어떻다?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차라리 갑진시 이렇게 되면 이것도 모왕자세는 받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간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의 생을 받고 운이 그냥 화운 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자신축, 이민
예를 들어서 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갑진시가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병호 차라리 금을 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병오시가 돼서 일간 스스로 뿌리를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특히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오시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수는 갔을 때는 화의 기운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목화음 갔을 때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한 것이 수운으로 이제 남자를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 여자를 태어나서 초년에서 거의 40대까지가 이 화토운인데 이거를 참 다 맞추기가 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갑오시 정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수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차라리 여명으로 태어나서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여자 같은 경우 갑진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갑진시 축토, 진토의 습토 두 개를 얻고 개수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일단 목도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갑진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오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을사시는 을목토처럼 정화 입장에서는 승목이 다시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장사항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자 갑진시, 남자 병오시 정도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오늘 태어나는 명식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